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헤라의 헤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저를 빛의 존재를 경험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빛을 찾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유튜브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빛의 존재임을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지, 사실은 아주 지혜로운 우리의 몸 또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에게 많은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죠. 특히 어떤 감정들은 핵심 감정이라고 할 만큼 나에게는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불안이었고, 어떤 분들한테는 분노일 때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결핍감 혹은 저항감일 수도 있고, 그런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경험되는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감정들은 누구한테 말하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거나 굉장히 해결을 하고 싶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감정을 따라가면 그 안에 우리의 빛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핵심 감정은 우리에게 본질의 빛을 찾으라는 신호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잘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것을 되게 잘 표현해 주신 저희 연구소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이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수업을 듣기 전에 저는 이미 제 안에 분노가 가득했었고, 때로는 그 분노가 우울감으로 자주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했지만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잘 몰랐고, 그 무력감은 자주 우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그 분노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으로부터 반응하는 분노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나에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과 관찰을 하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 혹은 평화로운 감정을 넘어서 쌍방으로 연결되는 것, 내 목소리가 그 사람에게 연결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에게도 연결되고, 저의 생각과 마음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쌍방으로 연결되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제 본질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것은 감정적이고 다루기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오해하기 쉬웠습니다. 이제는 그 분노와 우울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이 저에게 세상을 참여하라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 후기를 보고 이분이 이것을 신호로 이제 알아차리셨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알아주세요 하는 이 감정적 신호로 받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겪고 있는 핵심 감정,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노,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싶은 것,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것에 집착, 사랑도 집착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해결해야 하고 그것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이 나한테 똑똑똑 나 여기 있어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심장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는 심장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지성이 있는 센터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씨앗을 갖고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감정적인 고통으로 자꾸 깨어나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꾸 두드리는 거죠. 나도 아파. 너도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 이 내 안에 있는 걸 좀 알아주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분도 그것이 이제 고맙게까지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저도 요즘에는 저의 불안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저의 어떤 그 존재의 본질 혹은 빛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찰나의 경험이고 그런 게 있구나 했을 뿐 제가 겪는 불안은 오히려 훨씬 더 그 찰나보다는 훨씬 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을 무지한 상태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또다시 내가 또다시 잠들었구나, 내 본질을 잊었구나, 내 빛을 또 망각했구나에 깨어나라는, 일어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불안하네? 나보고 깨어나라는 뜻이구나, 나보고 일어나라는 뜻이구나, 또 나를 믿고 한번 그 빛을 다시 찾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또 한 번 상기시키고 또 한 번씩 상기시키고 이렇게 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얼마 전에 뭐 드라마는 이미 종영됐으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이번 8월 달에 코로나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 틈을 타서 좀 봤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저도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 네, 그리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이 찡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여정이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하고 꽤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익준 선생님이 이혼도 하고 아이도 혼자 키우고 또 뭐 사랑도 한번 놓치고 또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을 찾아가는, 자신의 원함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본질과 닮아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보고 많은 감동을 느끼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그런 이익준 선생님처럼 삶을 꽉 잡고 삶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즐기고 유머러스하게 이 순간순간의 축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본질은 그렇게 하기를 우리한테 원하거든요. 본질을 찾는 과정, 빛을 찾는 과정이 막 이렇게 둥둥둥둥 떠서 신선과 같은 과정이 아니라 삶을 꽉 잡고 삶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삶을 꽉 끌어안는 과정하고 더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삶과 동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것, 삶 속에서 내 빛을 찾는 것, 내 삶 속에서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꽉 부여잡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본질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스리생을 보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저렇게 본질을 찾아가면서 살고 싶구나. 네. 그 본질을 찾는 여정과 참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네, 아마 그래서 그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고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심장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나한테 그 감정적인 고통을 줄 때 심장이 가장 그 감정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심장의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심장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심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